네,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주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신 기준으로 이 태아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보험사를 비교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상품 비교를 할 때는요, 이 태아보험 주요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슷한 보장으로 했을 때 보험료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와 보장뿐만 아니라 이 보험금에 대한 지급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험금 부지급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6년 동안 태아보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제가 6년 동안 쌓아두었던 경험을 토대로 인수 기준, 그리고 보상, 그리고 산모 특약 이러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를 해서 이 태아보험 회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태아보험 영상만 140개 이상을 6년 동안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유지율은 93%, 이 건전성 있게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저희 보험탈주구에서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그리고 6년 동안 쌓아두었던 보험금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십 명의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일정 주기마다 보험회사 그리고 특약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배제함으로써 보장은 최대로, 보험료는 최소한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4개 보험사를 비교를 했고요. 만약에 4개 보험사 설계안이 다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비교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에 보험탈주구 검색하시면 저희 보험탈주구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4개 보험사 설계안과 저희가 비교한 내용 담당 전문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량의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완성시킨 보험탈주구 100점짜리 태아보험 설계안, 출생 후 보험료 39,900원, 특약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어떨 때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꼼꼼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장은 최대로, 보험료는 최소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설계 포인트 몇 가지를 본 영상에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믿고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100점짜리 태아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생 후 보험료, 우리 아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할 보험료는 39,900원으로 설정이 됐고요. 이 보험은 비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해 후유장애 특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점 4점짜리 특약이고요. 1억 원 설정을 했습니다.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 보장되는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 남았다 하면은 가입금액 1억 원 설정했죠. 여기에 15% 곱한 금액인 1,5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상해 후유장애 정도가 더 심해져서 40% 후유장애가 남았다 하면은 먼저 지급받은 15%를 제외한 나머지 퍼센테이지로 차액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요. 이 한 가지 부위에서 지급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신체 각각의 부위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그리고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죠. 1억 원만 설정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뭐냐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듣기만 해도 좀 중대해 보이죠? 이러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됩니다. 설정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당연히 이럴 리 없겠지만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사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 상품에서 유사암이라고 하는 건요, 통상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저리암 이 4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까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계약 보셨고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상해 특약은 과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계해드린 이대로만 하시면 충분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먼저 4번 골절 진단 담보 30만원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 2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실금도 골절입니다. 그러면 4번, 5번 30만원 플러스 20만원 50만원 지급이 되고요. 자연분만 하다 쇄골골절이 됐다. 그래도 30만원 플러스 20만원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 파절이 된 경우에는요. 5번 담보는 치아 파절이 제외이기 때문에 4번 담보에서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메모하실 필요 없이 저희 보험탈출구 태아보험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제가 지금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편하게 보시고 저희 보험탈출구 블로그 방문하셔서 특약 어려운 거 있으시면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그리고 블로그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상진단담보 50만원 설정해드렸는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금액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는 건요,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50만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별점 4점짜리 특약입니다. 다음 상위 입원 일당 특약 설정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질병 입원 일당 특약 대비해서는 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희의 청구 경험상 다쳐서 장기 입원하는 아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입원 일당 1일에서 180일 2만원 설정해드렸습니다. 이 7번 특약은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상급 종합병원 관계없이 하루 2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하면은 2만원 플러스 5만원 해서 7만원 지급이 되는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로 입원을 했다 그럼 7만원 플러스 20만원 해서 27만원이 지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흉터 성형 수술 담보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냐, 제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님께 얼마 전에 청구 문의가 들어온 건인데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변연절 제술, 근육 봉합술을 받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흉터 성형 수술을 받게 되면 안면부는 1cm당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상지 하지는 팔과 다리 부분입니다. 1cm당 15만원 지급하는데, 다만 상지와 하지 부분은요 3cm 이상 찢어져야 지급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상해 1호종 수술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1호종 수술담보 어떻게 보장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이 1종과 2종은 20만원, 30만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수술 담보는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종과 2종은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나는 메모하기 귀찮다, 이 설계안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카카오톡에 보험탈출 검색하셔서 저희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설계안 요청 주셔야 되고요. 여기 위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설계안 보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특약 5천만원 설정해드렸는데, 이 특약 정말 중요합니다. 별점 5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상해 후유장애에서도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특약이 왜 중요하냐? 선천적인 장애도 보상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도 보장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았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다, 사지결손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다,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은 꼭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당연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 소아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험탈출구 태아보험 설계안에서는 이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1억 8천만원 지급받게끔 설정을 했는데요. 이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의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 및 중추신경계 암, 3위는 비후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16번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암 진단비 1억 원 설정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뭐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태아보험은 특이하게 많은 만큼 정말 많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받는데 보험료는 1,511원입니다. 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후회가 아예 안 남을 수 없겠지만 이 후회를 가장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1,511원 때문에 나중에 8천만 원 못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정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진단암 진단담보 2천만 원 설정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보는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겠지만 소아암의 진단을 받고요 2년 이후에도 완치가 안 됐다, 잔존이라고 하죠. 그러면 설정 가입금액 2천만 원, 또 2년 뒤에 완치가 안 됐다, 그럼 2천만 원, 이렇게 반복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어떻게 설정해드렸는지 좀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 태아보험의 설계는요 성인보험과 다릅니다. 뭐냐면 원래는 성인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중복해서 넣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뇌졸중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아보험의 설계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20%,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도 20%, 총 8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 총 800만 원 지급받게끔 설정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심혈관 질환 진단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이렇게 진행할 때 30세 이전까지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진단받을 확률이 드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특약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30세 만기로 가입했다가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30세 이후에 우리 아가의 병력사항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면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까지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특약들이 전환이 가능하고요. 병력 관계없이 전환이 가능한데 내가 애초에 가입했던 특약들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 이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약들 하나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뇌성마비 진단담보 2천만 원 설정이 되어 있고,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 한도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합니다. 이 뇌성마비는 소아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고요. 뇌성마비의 주된 증상은 운동 협응 능력, 자세 및 동작의 이상, 지연과 같은 운동 장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경험상 이 뇌성마비 진단받은 아가들 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맞벌이를 하시다가 부모님 중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이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에 대해서 꼭 보장을 잘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2년에 한 번씩 이 수족구 진단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가들이 수족구에 옮아와서 실비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혹시 수족구 진단비 보장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수족구 진단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을 하는데 30만 원 지급하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우선 구성해 두셨다가 차후에 이 특약이 필요 없다 라고 판단되시면 삭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보험탈출구 전문 스태프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 RSV 감염증 진단받으면 지급되는 특약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설사증으로 입원하는 5세 이하 소아의 3분의 1 정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RS바이러스 감염증은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 태아보험의 베스트 특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질병 입원 일당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 질병 입원 일당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보험탈출구 태아보험의 특별한 설계 포인트를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특약을 하나하나 보실 때 만기를 좀 다르게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납 20세 만기, 20세까지만 납부하고 2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근데 또 어떤 특약은 20년 납 30세 만기로 이렇게 구성을 했죠.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요, 이 태아보험은 인생
인생 전체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가가 어렸을 때까지만 필요한 특약들이 있고 성인 때까지 길게 필요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을 굳이 3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납부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나중에 필요도가 떨어지면 보통은 중간에 삭제를 하십니다. 그럼 어차피 삭제할 특약을 만기를 길게 해서 보험료를 더 비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납 20세 만기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부분적으로 만기를 조정해서 똑같은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더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에서 30일 만원, 1일에서 180일 5만원 설정해드렸고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상급종합 1인실 20만원 이렇게 설정해드렸는데 질병, 우리 아가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선천적인 질병도 관계없습니다. 병원 규모도 관계없습니다. 병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인실이든 중환자실이든 관계없습니다. 1일에서 30일은 만원 플러스 5만원에서 6만원, 31일에서 180일은 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저는 질병 입원에 따라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신다면 전 1인실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실손보험에서 1인실과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 1일 10만원 한도로만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실이 50만원이고 기준병실이 6만원이라고 한다면 하루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설정해드렸는데 보험료 556원으로 저렴합니다. 이렇게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됐을 때는 6만원 플러스 4만원 하루 1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럼 하루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아가가 출산 이슈로 인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 5만원 지급이 되고 앞전에 1일 6만원 담보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입원 일당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우리 아가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 플러스로 수술률이 높은 다발성 수술까지 완벽하게 보장받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 특약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질병 수술비는요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을 합니다. 다만 혀유착증, 이 설소대 제거 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고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은 40만원 플러스 10만원 50만원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다발성 수술도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1종 수술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아까 상해 1호종 수술담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다. 1종, 2종은 1종은 20만원, 50만원 그리고 5종은 1000만원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주가 넓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이점은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앞전에 질병 수술비는 보장하는 범주는 넓지만 중대한 수술이던 간단한 수술이던 모두 똑같은 가입 금액만 지급을 했지만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을 크게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에 포함돼서 10만원 지급을 하고요. 혀유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은 앞전에 질병 수술 담보, 1호종 수술 담보, 수술 기법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질병 수술 담보에서도 보장이 되고 16종 수술 담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 예를 들어서 구순혈, 구개혈, 토순, 심방심실 중격 결손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로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가 탈장 수술, 2위가 편도 절제술, 3위는 충수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을 중복으로 구성함으로써 다발성 수술에 대해서 보장금액을 최대로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로 지급받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예를 들어서 1위인 탈장 수술 하게 된다고 하면요, 질병 수술비, 1종 수술비,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소아탈장 수술비 해서 150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요, 이 선천적인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이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가 심장 수술이라고 하죠. 아가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 중격 결손에 진단받는 아가들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방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특약,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구성을 했습니다. 8대장애 진단 담보 구성을 했는데, 이 8대장애 진단 담보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요. 이 선천적인 장애도 보상을 합니다. 그 심한 장애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서 4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 8대장애 진단 담보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고요. 요즘에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을 때 질병 코드가 R 코드가 있고요, F 코드가 있습니다. R 코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F 코드를 받는다고 하면 이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F 코드 진단 받게 되면요, 8대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약이 맞고요.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선천장애 출생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1종은 30만원, 2종은 200만원, 3종은 1000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천장애 출생담보는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심방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대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진단을 받게 되면 30만원 지급을 하고요. 2종은 다지증, 구순혈, 구개열, 뇌 기타 선천기형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종은 사지의 감소결손, 다운증후군 1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두증에 진단 받았을 때 선천장애 출생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보상이 불가하고요. 1종에서는 사경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안에는 선천변형 투상 진단담보까지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입원했다, 하루 5만원 지급받는 저체중아 입원일당 구성을 했고요. 앞전에 질병 입원일당과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 지급받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까지 완벽하게 구성했고, 저희 설계안 PDF 한 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리고 태아보험 주요 4개 회사 비교 자료, 비교 내용 안내받고 싶다고 하시면요, 저희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 주말 평일 관계없이 바로 확인하는 대로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탈출고 태아보험 블로그 들어가시면 제가 특약 하나하나 다 포스팅 해놨고요. 그리고 태아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내용도 이 블로그에 담아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자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태아보험은 담당자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포털 사이트에 보험탈출고라고 검색하시면요, 감사하게도 많은 가입자분들이 저희에 대한 감사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후기 내용은 뭐냐면요, 구순혈로 인해서 수술 후에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개 특약에서 전부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1개 특약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보험금을 받게끔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 보상 담당자도 사람입니다. 이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혹가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이 누락된 보험금을 찾아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태아보험 담당자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이 사은품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은품보다는 이렇게 책임 있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르면요, 3만원 초과 사은품은 위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책임 있는 관리, 이 태아보험 6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청구 데이터, 의학 정보, 통계 자료를 통한 완벽한 설계안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우리 아가 태아보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보험탈출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주말, 공휴일, 늦은 시간 상관없습니다. 문의 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